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계단 앞에 서서 내려가고 싶지만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걸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혼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분들은 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누군가 함께 있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노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을 언제나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절 통증도 아닙니다. 퇴행성 변화도 아닙니다.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다리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평범하게 걷던 많은 분들이 점점 일어서는 능력, 걸어가는 능력,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대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제 진료실 안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와 아주 천천히 앉은 뒤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말합니다. 왜 제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걸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다리가 떨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혼자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손으로 몸을 짚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학에서는 갑자기라는 일은 없습니다. 근육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지다가 결국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할 만큼의 힘을 남겨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해마다 근육량의 1에서 3% 정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년 동안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유일한 원인이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나이의 두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미 78세였지만 매일 아침 공원을 아주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겨우 70대 초반이었지만 병상에서 일어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차이는 나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무엇을 먹는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만 부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거기에 채소를 조금 더합니다. 그러면 배는 부릅니다. 하지만 몸은 근육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76세 환자였던 김혜진 여사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특별히 큰 병은 없지만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했습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여쭈어 보았을 때 저는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흰죽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밥과 채소 그리고 국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속이 더부룩할까봐 아주 조금만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루 3끼를 먹는데 왜 아직도 힘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배가 부르다고 해서 근육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먹어도 몸이 날마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를 채우고 있을 뿐 다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점점 일어서기 어려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며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저렴하며 거의 모든 집에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올바르게 먹기 시작한 뒤 단 몇 주 만에 분명하게 달라진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값비싼 음식이나 유명한 보약이나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제품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인 환자들이 다리에 힘을 되찾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이미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달걀은 단지 간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몸은 달걀 속 단백질을 아주 잘 흡수합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달걀을 먹는데요. 그런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달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75세 박동수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달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개만 드셨습니다. 늘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리지만 더 많이 먹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누구나 달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는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들에게 하루에 달걀 한 개에서 두 개를 먹는 것이 예전처럼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달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근육을 붙잡아 둘 수 없을 만큼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하루에 달걀 한 개에서 두 개를 드셔보십시오. 기름에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십시오.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삶은 달걀 한 개, 계란찜 한 그릇, 또는 아침에 먹는 달걀 한 개만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아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긴 밤을 보낸 뒤 몸은 아직도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커피만 마시거나 빵을 조금 드시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신다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여러분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아주 적게 먹는데도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80세가 넘은 한 남성이 생활을 바꾼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어설 때 다리가 덜 떨립니다. 그분은 곧바로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뛰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오를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달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곧바로 매일 달걀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 2주일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만들어질 재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먹고 있는 것을 몸이 붙잡아 둘 수 있을 만큼 몸이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단지 근육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몸이 매일 조용히 염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종아리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합니다. 몇 분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해져서 앉고 싶어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육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79세 최미숙 여사는 저에게 더 이상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늘 아팠기 때문입니다. 계단 몇 칸만 내려가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 안에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벽을 짚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분의 식사를 다시 살펴보았을 때 저는 그분이 거의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조림, 김치, 짱국, 밥만 드셨습니다. 이설을 제해 생선은 먹기 어렵고 냄새가 나고 가시가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이 외면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분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생선을 드시라고 말입니다. 비싼 생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고등어, 정어리, 청어처럼 익숙한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찐 생선이나 간을 세게 하지 않은 구운 생선을 드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만 먹어도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뒤 그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앉기도 전에 먼저 웃으셨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다시 문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졌고 집 주변을 천천히라도 걸어보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면 다리는 다시 움직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근육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청어처럼 기름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무릎 통증과 다리 통증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가벼운 염증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점은 그 염증의 느낌이 언제나 뚜렷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단지 다리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릎이 조금 더 뻣뻣해집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몇 년 동안 쌓이면 결국 아주 큰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82세 한재욱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원래 매우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걷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매일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다리가 더 이상 제 다리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죽 한 그릇, 점심에는 밥과 고기 조금, 저녁에는 대충 드시고 약을 드셨습니다. 거의 생선이 없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몸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멀리 걸으려고 하지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에 생선을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 뒤 그분은 다리가 예전처럼 빨리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멀리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몇 분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요.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통증과 피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생선을 먹는데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선을 기름에 푹 담가 튀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짠 통조림 생선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선을 아주 짜게 졸여서 밥과 짠 국을 많이 곁들여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더 이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몸이 더 붓고 무릎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찐 생선 한 조각, 간을 약하게 한 구운 생선 조금, 또는 너무 짜지 않은 생선국 한 그릇. 좋은 음식을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생선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몇 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는 먹기 더 쉬운 생선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입니다. 하지만 달걀과 생선만으로도 오랫동안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자주 겪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고기가 금방 질립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쉽게 부담을 느낍니다. 매일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주 값이 싸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먹기 쉬운 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두부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요? 하지만 저는 매일 꾸준히 두부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을 유지한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두부는 고기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생선만큼 단백질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도록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1세 이은희 여사는 거의 고기를 드실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고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덜 먹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다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의자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억지로 고기를 더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두부 반 모만 드셔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 그분은 그것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두부 반 모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보았습니다. 2주 뒤 그분은 오후가 되면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서는 것이 전보다 더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날마다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두부는 노인들에게 매우 먹기 쉬운 음식입니다. 부드럽습니다. 소화가 쉽습니다. 배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몸에 꾸준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끼만 많이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심에 아주 많이 먹고 나서 다리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조금씩 꾸준히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나 2개를 드십시오. 점심에는 두부를 조금 더 하십시오. 저녁에는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드십시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근육을 지킬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다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걸음이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예전처럼 계단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많은 분들이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분들은 올바른 음식을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달걀을 먹고 꾸준히 생선을 먹고 식사에 두부까지 더했는데도 다리가 별로 나아지지 않은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았을 때 저는 문제가 그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77세 윤태식 어르신은 저에게 자신이
제가 시킨 것을 모두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생선을 드셨습니다. 가끔은 우유를 더 마시고 고기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여전히 일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어떻게 드십니까? 그분은 아침에는 커피만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많이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심에 달걀 3개에 고기와 생선까지 함께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아주 적게 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수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큰 식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끼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그 대부분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대야에 물을 너무 많이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물은 결국 넘쳐 흐르게 됩니다. 노인의 근육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여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아주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끼를 아주 크게 먹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누어 드십시오. 아침에는 달걀 1개나 2개,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조금, 저녁에는 또 작은 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더 잘 흡수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근육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직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아침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만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빵 하나만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침이 몸이 근육을 가장 쉽게 잃는 시간입니다. 긴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뒤에는 몸에 에너지와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침 식사를 거르신다면 몸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근육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왜 많은 분들이 전혀 마르지 않았는데도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직도 74세 서영란 여사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살이 찔까봐 매우 적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침에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약했고 어깨는 마르고 걸음걸이는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아침을 달걀 1개와 두부, 조금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그분은 아침에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앉아서 쉬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무 빨리 건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마침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맞춰 먹는 것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에만 관심을 두고 나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달걀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물이 부족하고 채소가 부족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것들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물을 아주 적게 마십니다. 소변을 자주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몇 모금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리는 더 쉽게 피곤해지고 더 쉽게 쥐가 나고 더 쉽게 떨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에 물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갈증의 느낌이 예전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물 1컵을 두십시오. 식탁 위에도 1컵을 두십시오. 여러분께서 자주 앉아 계시는 곳에는 작은 물병 하나를 두십시오. 눈에 띌 때마다 몇 모금씩 드십시오. 그것만 바꾸었는데도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80세 임성호 어르신은 밤마다 자주 쥐가 났습니다.
다리는 아주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 그분은 하루 종일 물을 겨우 2컵 정도밖에 마시지 않는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더 고르게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침과 오후에 더 신경 써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 그분은 다리가 덜 당기는 것 같고 밤에 잠들기가 더 쉬워졌으며 쥐도 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물 한 컵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부족이나 수분 부족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이 다리 통증을 두려워하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피곤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쉬면 다리가 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맞습니다. 근육은 불꽃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저는 무릎이 한번 아팠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누워 쉬다가 몇 달 만에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분들도 보았습니다. 병이 더 심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78세 정혜숙 여사는 한때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식탁으로, 하루 종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다리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그렇게 빨리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 걸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힘든 운동을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몇 분만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복도를 한 바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뒤 그분은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마당으로 내려갈 용기도 생겼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다리는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사용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내일은 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는 또 몇 달 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근육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74세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다리가 조금 약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고 싶습니다. 2년 뒤 그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늦게까지 미루어버린 많은 노인들에게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둘수록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심각한 병 때문에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매일 조금씩 다리가 약해졌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예전보다 일어서기가 더 어렵고 예전보다 더 천천히 걷고 예전보다 다리가 더 쉽게 떨린다고 느끼신다면 제발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성재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어르신은 86세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 어르신은 아주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손은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리는 더 이상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는 가족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직접 고치셨습니다. 직접 지붕에도 올라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걸어서 시장에도 가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부터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일어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욕실에서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어르신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산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날이 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여쭈어 보았을 때 그 대답은 다른 많은 분들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묽은 죽 한 그릇, 점심에는 국과 함께 밥을 몇 숟갈, 저녁에는 소화가 안 될까봐 아주 조금만 드셨습니다. 거의 달걀도 없었습니다. 생선도 없었습니다. 두부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다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특별한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한 개, 점심에는 두부 몇 조각, 저녁에는 생선을 조금,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매일 집안에서 몇 분씩 더 걷기. 어르신은 아주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그렇게 해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르신께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르신도 거의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조금 덜 피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두 손으로 세게 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그것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방금 골목 어기 구멍가게까지 혼자 걸어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때의 어르신 얼굴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젊었을 때처럼 다시 건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매일 몸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신다면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달걀 한 개, 점심에 두부 조금, 저녁에 생선 한 토막.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움직임이 적은 것도 잘못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늙으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다리를 가장 빨리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본 것은 몸은 여러분이 몇 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신다면 6개월 뒤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혼자 계단을 내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아주 작은 변화만이라도 시작하신다면 3개월 뒤에는 더 쉽게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뒤에는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 뒤에는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내일 나는 계속해서 내 다리를 더 약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내 다리를 살리기 시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올바른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여러분도 제 많은 환자들이 했던 그 말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나이에도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83세 한미경 여사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다리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나 최근에 넘어지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다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면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턱을 내려갈 때면 몇 초씩 멈춰서야 했습니다. 마트 안을 걸을 때면 언제나 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카트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다리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약 2년 전부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프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뒤로 점점 더 오래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사도 적게 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지 적게 먹어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다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만 계신다면 몸은 더 이상 많은 근육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걷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쓰지 않는다면 몸은 조용히 그 근육을 조금씩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노인들에게는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쉬고 누워 있어도 다시 평소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사람은 몇 주만 덜 움직여도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독감 때문에 입원했던 79세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약 열흘 정도만 계셨습니다. 병이 나은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다리가 갑자기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막 병을 앓고 나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낸 열흘 동안 그분의 몸은 다리의 힘을 아주 많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멀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집안을 몇 바퀴 걸으십시오. 직접 물 한 잔을 가지러 가십시오. 직접 창가까지 걸어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이 다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몸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이 단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빵 한 조각, 단 음료 한 잔, 텔레비전을 보며 먹는 과자 몇 개. 여러분은 조금 먹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77세 김수란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주 적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여쭈어 보았을 때 저는 그분이 매일 아주 달게 탄 커피를 마시고 부드러운 빵을 먹고 병에 든 과일 음료도 조금씩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밥을 많이 먹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다리는 쉽게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은 쉽게 아팠습니다. 오후만 되면 늘 지쳐버렸습니다. 식사에서 당분을 조금 줄였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이유는 너무 많은 당분이 몸을 더 쉽게 염증 상태로 만들고 더 쉽게 피곤하게 만들며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아주 짠 김치, 아주 진한 국, 아주 짜게 졸인 생선에 익숙합니다.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짜게 먹을수록 몸은 더 쉽게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다리는 더 쉽게 무거워집니다. 무릎은 더 쉽게 뻣뻣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팽팽하게 당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다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너무 많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0세 한 여성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줄여보시라고 말입니다.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에 들어가는 소금을 조금만 줄이고 김치를 조금 덜 먹고 밥에 국물을 너무 많이 말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늘 보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주 강한 약, 아주 비싼 음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 것은 매일 반복한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달걀 조금, 생선 조금, 두부 조금, 당분은 조금 덜, 소금도 조금 덜, 더 자주 일어나기, 몇 분 더 걷기, 듣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걸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40살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힘, 혼자 밖에 나갈 수 있는 힘,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도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진 뒤에야 비로소 다리를 걱정하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은 아직 걸을 수 있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아주 이른 때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을 짚어야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고 싶어집니다. 피곤할까봐, 아플까봐,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여러분께 이미 근육이 아주 많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처음 신호를 느꼈을 때 바로 변화를 시작한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버티기만 한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재민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72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다리가 조금 약해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식사하셨습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 앞에 몇 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자신은 변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시작했을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다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년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때도 아닙니다. 넘어진 뒤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두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몇 모금 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일은 아침에 달걀 한 개를 드십시오. 점심에는 두부 몇 조각이나 생선을 조금 더 하십시오.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집안을 몇 바퀴 걸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면 광고가 나오는 동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그릇을 직접 부엌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몸은 여러분이 몇 살인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에만 반응합니다. 저는 84세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한 개를 드셨습니다. 매일 5분씩 더 걸으셨습니다. 매주 몇 번씩 생선을 드셨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혼자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전에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작은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달걀 한 개가 내일 당장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번 걷는다고 해서 다리가 바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것을 매일 반복하신다면 몸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덜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덜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서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약해졌다고, 너무 늦었다고, 혹은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쳤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던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더 건강해질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직 일어설 수 있고 아직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 내린 결정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서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다리를 지키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